사람들은 그녀를 미친 여자라고 불렀다. 머리는 늘 헝클어져 있었고 웃다가 울다가 아무 말 없이 하늘만 보곤 했다. 장터를 지나갈 때면 아이들이 돌멩이를 던졌고 어른들은 침을 뱉으며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녀가 그런 모습이었던 건 아니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풀어보리의 어깨춤을 추게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연화. 19살 아직 어른도 아이도 아닌 나이. 그날은 장날이었다. 어머니는 쌀 한 마을 파라시란테를 사오라 했다. 연화는 어머니가 지어준 노란 댕기를 묻고 새로 지은 치마를 입고 집을 나섰다. 해지기 전에 꼭 돌아오너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연화는 돌아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것이 마지막 웃음이었다. 해가 지고 밤이 깊어졌다. 연화는 돌아오지 않았다. 아버지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횃불을 들고 산을 뒤졌다. 어머니는 대문 앞에 앉아 밤새 이름을 불렀다. 연화야, 연화야, 어디에 있는 게냐? 이틀이 지난 새벽과나 뒷산 숲속에서 연화가 발견되었다. 옷은 찢어져 있었고 맨발이었고 눈은 뜨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었다. 연화는 덜덜 떨며 입을 열지 않았다. 누가 물어도 달래도 소리를 질러도 그저 몸을 웅크린 채 벽만 바라보았다. 밤이 되면 몸을 떨며 중얼거렸다. 별이 많았어요. 그날은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범인이 누구인지. 고을의 양반 수령과 술자리를 함께 하던 사내. 그의 아들은 과거에 급제했고 그의 집안은 이 고을에서 가장 큰 세력이었다. 연화의 아버지는 관아 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제발 제 딸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하지만 돌아온 건 매질과 협박이었다. 내 딸내미가 미쳤다는 소문을 퍼뜨려라. 그렇지 않으면 내 식구 모두 이 고을에서 살 수 없을 것이다. 연화의 아버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연화는 모든 것을 들었다. 벽 너머에서 들리는 아버지의 흐느낌, 어머니가 밤새 짓는 한숨, 마을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소리. 그녀는 깨달았다. 말하는 순간 우리 가족이 죽는다. 그래서 연화는 선택했다. 말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무너뜨리기로, 미친 여자가 되기로. 사람들은 연화를 가리키며 말했다. 귀신 들렸다. 저건 부정한 거다. 가까이 가지 마라. 아이들은 그녀를 향해 돌을 던졌고 어른들은 문전박대했다. 연화의 부모는 딸을 집안 깊숙한 곳에 가뒀다. 창문도 없는 작은 방. 하지만 연화는 울지 않았다. 이미 울 수 있는 마음도 부서졌기 때문이다. 수년이 흐르고 고을에는 새로운 수령이 부임했다. 묵은 문서를 정리하던 중 한 장의 기록을 발견했다. 여인 능욕 사건 가해자 김, 피해자 이름 미사. 연화의 이름은 끝내 적히지 않았다. 수령은 그 문서를 오래 들여다보았다. 연화는 끝내 정상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그리고는 고을에서도 어느 순간 사라져버렸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은 없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말했다. 미친 여자였다고. 하지만 우리는 묻는다. 미친 건 그녀였을까? 아니면 그녀를 침묵하게 만든 세상이었을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녀를 미치게 만든 사건 뒤에는 억울하게 죽었다고 전해진 한 남자의 죽음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풀어보리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억울하게 죽었다고 전해진 사내. 그의 죽음은 고을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집안 좋고 인물 좋고
앞날이 창창했는데 그렇게 허망하게 죽다니. 김진사. 고을에서 손꼽히는 양반으로 수령과 술자리를 함께하던 사내였다. 그가 죽던 날 온몸에 상처를 입은 채 발견되었을 때 고을 사람들은 모두 슬퍼하는 것처럼 보였다. 누가 이런 짓을 했단 말인가? 분명 원하는 품은 자의 소행이 틀림없소. 하지만 뒤에서는 천벌을 받은 거라며 수근덕거렸다. 그치만 그의 권세가 워낙 컸기 때문에 침묵하는 것일 뿐. 김진사는 고을에서 가장 큰 땅을 소유한 양반이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수령과 가까운 사이였고 중앙의 높은 관리들과도 연이 닿아 있었다. 그에게는 자랑스러운 아들이 하나 있었다.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아간 아들. 우리 아들은 앞으로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이요. 김진사댁은 정말 복이 많으시오. 사람들은 부러워했다. 그렇지만 김진사의 이면을 아는 사람은 귀에서 혀를 찰 뿐이었다. 김진사는 자신의 권세를 믿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문제가 생겨도 돈과 권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 고을에서 내가 못할 일은 없어. 그는 자주 그렇게 말하곤 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랬다. 어느 장날, 김진사는 장터를 거닐고 있었다. 그때 한 여인이 눈에 들어왔다. 아직 어려 보이는 젊은 여인. 소박한 차림이었지만 자태가 고왔다. 저 계집은 누구인가? 김진사는 하인에게 물었다. 마을 농부의 딸이라 합니다. 이름은 연화라고 하더이다. 김진사는 그 여인을 지켜보았다. 여인은 쌀을 팔고 실을 사고 있었다. 순박하고 조심스러운 모습이었다. 그날 저녁 연화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관아 뒷산 인적이 드은 곳.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오직 하늘만이 알고 있었다. 이틀 후 연화는 그곳에서 발견되었고 살아는 있었지만 이미 사람이 아니었다. 눈빛은 초점을 잃었고 입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다. 밤마다 몸을 떨며 같은 말만 반복했다. 별이 많았어요. 그날은 사람들은 수근거렸다. 귀신이 들린 게 분명해. 불쌍하긴 하지만 뭐 어쩌겠어. 하지만 모두가 짐작하고 있었다. 범인이 누구인지. 김진사였다. 연화의 부모는 관아에 호소했지만 수령은 움직이지 않았다. 증거가 있소. 그 계집이 혼자 산에 갔다가 넘어진 것 아니요. 아니면 숨겨놓은 사내라도 있었던지. 증거는 없었다. 아니, 있어도 없는 것으로 만들어졌다. 김진사는 수령과 술자리를 가졌다. 그날 밤 무슨 이야기가 오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그 후로 연화의 일은 어느 문서에도 기록되지 않았다. 그 후로 연화는 미친 여자로 살았다. 사람들은 그녀를 피했고 아이들은 돌을 던졌다. 보았지. 세상은 원래 이런 것이야. 김진사는 만족스러워했다. 자신의 권세가, 자신의 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업보는 천천히 오지만 반드시 온다는 것을. 세월이 흘러 김진사에게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다. 밤마다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나가보면 아무도 없었다. 잠을 자다가 깨면 누군가 자신을 쳐다보는 것 같았다. 하지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자꾸 나를 따라다녀. 나를 쳐다보고 있어. 김진사는 중얼거렸다. 점점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밤이 되면 공포에 떨었다. 별이 많았어요. 그날은
어느 날 밤 그는 그 목소리를 들었다. 연화의 목소리. 아니, 착각일 것이다.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그 목소리는 매일 들렸다. 그의 가을 김진사는 점점 수척해졌다.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다. 무언가 날 찾고 있어. 연화, 그게 집비. 날 찾아온 게야. 그는 중얼거렸다. 어느 날 밤 김진사는 홀린 듯 뒷산으로 향했다. 몇 년 전 연화에게 그 일을 저질렀던 바로 그곳. 사람들은 그 다음 날 아침 김진사를 발견했다. 온몸에 상처를 입은 채 눈은 크게 뜬 채로 굳어 있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누가 이런 짓을? 하지만 한 노인이 조용히 말했다. 원한이라는 게 있다네. 억울하게 죽은 혼은 반드시 돌아온다더군. 김진사가 죽고 얼마 후 세수령이 부임했다. 묵은 문서들을 뒤지던 중 한 장의 기록을 발견했다. 여인 능욕 사건 가해자. 하지만 피해자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다. 처리 결과도 없었다. 세수령은 조사를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입을 열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진실이 드러났다. 연화의 이야기, 김진사가 저지른 일, 그리고 모두가 침묵했던 이런 일이 있었다니. 세수령은 탄식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가해자는 세상을 등진 후였고 연화는 더 이상 마을에 나타나지 않았다. 어디로 갔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무도 모른다. 김진사의 집안은 서서히 기울었다. 아들은 관직에서 물러났고 재산은 흩어졌다. 마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 이야기를 했다. 억울하게 죽었다고 했지? 하지만 억울한 건 그가 아니었어. 하늘에서 천벌을 받은 게지. 그래, 진짜 억울한 건 그 여인 연화였지. 세상은 불공평하다. 권력 있는 자는 무슨 짓을 해도 용서받고 약한 자는 아무 잘못도 없이 무너진다. 하지만 업보는 반드시 돌아온다.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언젠가는 돌아온다. 관아 뒷산에서 부서져 버린 미친 여자라 불리며 돌을 맞고 살았던 그녀. 그녀의 한은 얼마나 깊었을까? 그 한이 어떻게 응어리져서 그를 찾아갔을까? 이것이 바로 조선시대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다. 억울하게 죽은 남자. 하지만 그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진짜 피해자는 따로 있었다. 하늘의 눈은 속일 수 없다더니 정말 그런가 보오. 노인은 담배를 입에 물고 한숨을 내쉬었다. 숨겨진 이야기. 연화가 미쳐버린 후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피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오직 한 사람만은 그녀 곁을 지켰다. 이름은 서기. 마을 끝자락에서 나무를 하며 살아가는 총각이었다. 그는 어려서부터 연화를 좋아했다. 멀리서 바라만 보던 사람 말 한 번 제대로 걸지 못한 채 그저 그녀가 웃는 모습만 봐도 좋았던 사람. 그날 연화가 장터에서 돌아오지 않았을 때 서기는 밤새 산을 헤맸다. 그리고 이틀 후 관아 뒷산에서 부서진 연화를 발견한 사람도 서기였다. 연화는 말하지 않았다. 아니, 말할 수 없었다. 밤마다 같은 말만 되풀이했다. 그날부터 사람들은 그녀를 미쳤다고 했다. 하지만 서기는 알고 있었다. 연화는 미친 게 아니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서기는 날마다 연화를 찾아갔다. 말없이 그녀 곁에 앉아 있었다. 산에서 따온 열매를 건넸다. 비가 오면 우산을 받쳐 주었다. 괜찮아. 내가 곁에 있어.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괜찮다.
서기는 속삭였다. 연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가끔 그의 손을 잡았다.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서기는 결심했다. 연화야, 나랑 이 마을을 떠나자. 이곳에서는 연화가 치유될 수 없었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으로 또렷한 반응이었다. 그들은 마을을 떠났다. 깊은 산속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서기는 나무를 했고 연화는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했다. 완전히 돌아온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눈빛에 생기가 돌았다. 고마워요. 서기 오라버니. 연화가 처음으로 웃었다. 서기는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연화의 어머니가 그들을 찾아왔다. 연화야, 가여 온 것. 어머니는 연화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다. 서기는 물을 기르러 나갔다. 하지만 뒤쪽에서 우연히 두 사람의 대화를 듣게 되었다.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그날 김진사가. 서기의 손에서 물동이가 떨어졌다. 김진사.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서기의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았다. 연화에게 그런 짓을 한 사람이 김진사였다는 것. 그리고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는 것. 서기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어머니가 떠난 후 서기는 마을로 내려갔다. 조심스럽게 아무도 모르게 김진사 댁 하인들을 관찰했다. 그중 한 명 막내 하인과 눈이 마주쳤다. 서기는 그를 따로 불렀다. 너 김진사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지? 하인은 고개를 숙였다. 그도 알고 있었다. 주인이 저지른 일들을. 내게는 원한이 있다. 하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 누이도 3년 전에 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다. 서기는 산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을 알고 있었다. 약초도 독초도 그중 하나는 미치는 비상이라 불리는 것이었다. 먹으면 환각에 시달리고 환시를 보고 제 정신을 잃게 되는 약초. 이걸 조금씩 술에 타라. 매일 조금씩. 하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부터 김진사의 술에는 그 약이 들어갔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김진사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2달이 지나자 환청이 들리기 시작했다. 3달이 지나자 환시가 보였다. 별이 많았어요. 그 목소리가 들렸다. 연화의 목소리. 김진사는 미쳐갔다. 밤마다 비명을 질렀고 방안을 헤매고 다녔다. 용서해 주어. 용서해 주어. 그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서기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다. 다만 필요한 일이었다. 3달 후 김진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는 홀린 듯 밖으로 나갔다. 관아 뒷산으로 향했다. 서기는 그 뒤를 따랐다. 하인도 함께였다. 김진사는 그곳에서 무릎을 꿇었다. 용서해줘, 연화야.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줘. 그는 울부짖었다. 환각 속에서 연화를 보고 있었다. 서기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손을 대지 않았다. 김진사는 스스로 무너졌다. 공포와 죄책감에 짓눌려 이리저리 넘어지고 허공을 휘저으며 자신을 목을 조르고 제 발로 죽음을 향해 걸어갔다.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은 그를 발견했다. 서기는 연화에게 돌아갔다. 됐어. 이제 다 끝났어. 연화는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 다만 하늘이 보고 있었을 뿐이야. 연화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알고 싶지 않았다. 두 사람은 그렇게 산속에서 살았다. 세상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가끔 마을에서 소식이 들려왔다. 김진사가 죽었다는 소식. 그의 집안이 기울었다는 소식. 하지만 그것은 이미 그들과 상관없는 일이었다. 서기는 연화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자.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으며 세상은 묻는다. 누가 미쳤는가? 미친 척했던 연화인가? 권력에 미쳐 죄를 저지른 김진사인가? 복수에 미친 석기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반관한 세상이 미친 것인가? 답은 각자의 마음 속에 있다. 다만 하나 분명한 것은 하늘의 눈은 속일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업보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이다.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풀어보리는 더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전설의